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두 개의 라이브 토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씨를 모시고 각각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되는 라이브 토크. 이번 주제는요. 라이선서에게 묻는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씨의 위험한 동행입니다. 제목이 참 거창하죠. 자, 함께 라이선싱 산업을 이끄는 동반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라이선서와 라이선씨의 입장이 같을 수만은 없을 텐데 오늘 라이선서 네 분을 모시고 라이선서의 입장에서 라이선싱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라이선씨와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인사를 다 못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얘네들 다 제 친구인데 말이죠. 1980년대부터 달려라 하니 영심이 두치와 뿌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대원미디어의 조원재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원미디어에 근무하는 조원재라고 합니다. 괜히 반가운 거 있죠. 막 영심이 막 한이 나오니까 걔네들 잘 있죠. 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제 영심이나 한이가 나올까 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도라에몽이 나와 있네요. 그 대원미디어와 도라에몽은 어떤 관계인가요? 저희가 지금 일본 작품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작품으로 이제 메인 라이센스 사업들 그런 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애니메이션과의 라이선싱 계약들도 대원미디어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장작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일본 작품들 그다음에 서양 작품들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IP를 가진 라이센서이시자 라이선씨이시기도 하셔서 오늘 조원재 상무님께 아마 마이크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를 해드리죠. 앞서 강연에서도 나왔었죠. 전 세계 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베이비버스의 한국 에이전시입니다. 시나몬 컴퍼니의 이지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나몬 컴퍼니 이지혜입니다.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하신 것처럼 보이시더니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너무 방송 체질이시네요. 원래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저랑 비슷하십니다. 옆에 보니까 너무 귀여운 꼬모. 네, 어떤 관계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처음 계약한 IP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누리과정에 잘 맞고 감정 케어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유아용 교육 컨텐츠로 네. 온라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옆에 계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개발 및 에이전시 기업 브로스커의 대표이시고요. 사단법인 한국 캐릭터 문화산업 협회장이신 협회장하면 일단 딱 어려워집니다. 협회장이신 김태경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로스코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그 옆에 있는 캐릭터 인형은 제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은 이제 브레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이제 그 사족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상어 강아지 브레스라는 캐릭터고요. 상아지. 예, 1인 작가와 저희가 이제 브로스코와 계약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저희가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목도리를 살짝 두른 건가요? 상아지가? 예, 목도리 빨간 목도리. 예, 빨간 목도리를 두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귀엽네요. 마지막으로 35개 언어로 143개국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이자 뭐 우리나라의 한 4-5살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장난감입니다. 저희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로보카 콜리를 만든 로이비주얼 국내 라이선싱 팀 남송현 팀장님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비주얼의 남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진행이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리 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 시작과 동시에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라이브 토크 제목이요. 위험한 동행입니다.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마치 그 사주 후에 뵙겠다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기는 한데 딱 들으셨을 때 좀 당황하셨어요? 이지혜 팀장님 어떠세요? 이사님?
제일 처음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어서 좀 네. 당황했고요. 저도 업계에서 한 10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위험한 동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위험한 동행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긴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네, 그렇지 좋습니다. 않은 얘기를 또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동행이라고 제목을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점은 위험이 아니라 이제 동행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질문부터 딱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입장들이 이제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들에 있어서 갈등을 조율하고 해나가는 과정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굉장히 좀 흔하고 사소한 문제, 가장 자주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뭔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조원재 상무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원작자가 있는 IP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시가 이제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그 디자인이라든지 컨셉 작품 그 상품의 컨셉에 대해서 이제 원작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라이센시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상품을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 하고요. 원작자는 어떤 상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감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차이,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 갈등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원작자들은 작품의 세계관을 이제 가장 중시 이제 여기고 네. 라이센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때로는 그 로얄티를 지불하는 이제 바이어적인 이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상품들의 이제 그 캐릭터를 써주면서 캐릭터 인지도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대부분 근데 라이센서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버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작품의 그렇죠. 어떤 세계관을 지켜내고 또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어떤 캐릭터가 딱 탄생을 해서 어떻게 생명력을 막 불어 넣었을 때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더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으나 이제 원작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캐릭터의 세계관을 지켜나가고 싶고 반대의 경우에서는 뭐 타이밍, 뭐 수익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다. 그게 가장 흔한 갈등이겠다 싶어요.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이지혜 이사님 어떠세요? 그 상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디자인 감수, 상품 감수 부분에서 가장 컨플릭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원작자들은 캐릭터의 세계관이라든지 특성, 원형이 훨씬 더 살았으면 좋겠고 상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네. 타이밍이라든지 뭐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율을 조금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네. 이게 사업이 엄청 다 잘 될 때는 생각보다 웃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양보가 안 되면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겠네요. 네네. 네. 우리 김태경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경험상 봤을 때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자주 발생하더라.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유통 채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 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이 상품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작자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지 최소한 미드티어 채널에서 유통되기를 원하지만 네. 어디 제조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어떠한 채널에서 나의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지금 잠깐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의 입장은 이러하고 저쪽의 입장은 저러합니다 할 때도 그렇겠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싶어서 이게 참 조율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송현 팀장님 경험상 이런 갈등이 제일 많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정확히 좋은 말씀 많이 예. 해주셨고요. 전적으로 다 저희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뭐 지금 국내의 모든 그런 산업 환경에서 그 이례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네. 그 산업 구조상에서는
한 가지 저희가 좀 다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예. 설명을 좀 보충을 해드리면 그 뭐 디자인 감수라든가 유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로보카폴리 캐릭터 활용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굴지에 좀 큰 기업이랑 어떤 콜라보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대기업이랑 네. 그쪽에서 이제 저희 3D 원 소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3D 애니메이션 안에서 그 3D 원 소스야말로 그 저희의 그 어떤 영업 기밀이고 아. 제작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건데 네네. 그걸 요청해서 되게 당황한 적도 있었고 라이선싱 경험이 없구나라고 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서 그러면 그쪽 기업의 대표 제품이나 품목에 네. 설계도를 줄 수 있냐라고 반문을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번에 원만하게 이해를 하셨겠네요. 네, 뭐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한 적도 있고요. 네. 이게 업계 이제 룰이랄까요? 이제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모르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곤란한 입장이 이제 에이전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지혜 이사님 같은 경우 그리고 김태경 대표님께서는 이 입장에 대해서의 어떤 난감함, 곤란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쪽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쪽 입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 저쪽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네 말도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의 차이를 조율할 때가 좀 가장 어려움이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졌을 때나 이런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감수를 받고 컨펌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컨펌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에서 먼저 제조가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게 감수를 다 받지는 않았지만 대세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시장에 내보일 거냐 아니면은 2차 생산 때부터 수정을 또 들어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라이선 C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은 모를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컨펌 없이 찍어낸 중국 공장이 제일 미울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에이전시의 역할이 가장 곤란하고 난감할 때 어떨까요? 우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에이전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작자의 의도 그리고 그 원작자가 원작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센시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에서 받는 그 인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제품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 흐트러지게 되면은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그렇죠.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뭐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방송 스케줄이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부득이하게 밀리거나 연기되게 되면은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체크를 하고 전달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라이선서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들을 바라봐 보자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다 이제 신뢰의 문제잖아요. 일을 하다가 라이선시가 가장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모든 믿음이 다 깨진다 싶을 때는 언제신지 우리 조원재 상무님부터 한번 답변을 주실까요? 네, 뭐 간혹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의 이제 라이센시 분들은 잘 지켜주시는 이제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디자인 감수 승인을 이제 받지 않고 상품을 이제 진행한다거나 그 로열티를 이제 부과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로열티 그 홀로그램 증지가 있습니다. 그 증지를 부착하지 않는 채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되게 쉽게 얘기해서 큰일 아닌가요? 예, 로열티를 안 내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 네네. 경우죠.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이제 뭐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경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점검을 해서 뭐 한두 개 정도가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작업상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뭐 저희가 여러 유통 채널 경로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30% 혹은 뭐 50%가 증지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래도 의도된 고의적인 이제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아마 2,000개 정도를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로열티를 지불해 놓고 사실은 2,000개를 생산해서 이제 1,000개만 증지를 붙이고 1,000개는 이제 안 붙이고 진행하는 어머나, 어떤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가용 증지, 로열티가 이제 적은 저가용 증지를 받아가서 이제 고가용 상품에다가 이제 붙이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뭐 있긴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지혜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장 신뢰가 딱 깨져버려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그 상무님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상황을 다 포함해서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가장 이제 속이 상해요. 네. 그리고 업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 좁은 업계에서 어제 헤어져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서로 얼굴이 붉혀지다가 결국 계약서 조항을 이제 들먹이게 되고 법적 관리라든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다른 IP를 가지고 사업을 제안해야 될 때도 고려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김태용 대표님.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사실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그 마스터 플랜대로 정해진 일정대로 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항상 가다 보면 조금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V 방송 스케줄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러면서 찾아지는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손실로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남성현 팀장님께서는 이제 업계의 룰을 잘 모르는 곳과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뭐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 이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자체가 이제 경찰차, 소방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담당자분들이 착하세요. 굉장히 선하시고 이제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신데 네.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약속된 그런 문서상의 그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시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앞에 말씀해주신 꼭 상품화 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홍보나 프로모션용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캐릭터를 막 다루는 캐릭터를 막 이제 다룬다. 뭐 그런 이제 뭐 현장에 맞게 좀 이렇게 왜곡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일을 하는 거지만 네. 캐릭터의 이미지나 브랜드성이 좀 훼손되는 활동들을 하시는 곳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뭐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무슨 이렇게 특산품으로 조금 이용을 한다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걔가 갑자기 호두 과자로 변신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거죠? 네, 뭐 근데 이제 사전에 네. 좀 미리 이제 그런 계획을 공유를 해주시면 참 네, 네.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해드릴 텐데 이제 현장에 라이브하게 이미 진행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그럼요. IP 본사에서 네. 이미지 타격이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우리 남성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그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 에이전시에 조금 섭섭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조금 난감하더라 싶으셨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여기 에이전트 역할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 저희는 이제 국내에는 이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국내는 에이전트가 없고요. 그 해외 진출을 하고 해외 사업을 할 때는 각 국가별 뭐 지역별 이제 에이전트 통해서 일을 하는데 뭐 비슷한 생각일 텐데 이제 뭐 하나의 IP만 운영해 주지는 않으시고 네. 이제 여러 가지 IP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것도 좀 더 신경 써주고 우리 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외면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데 그런 느낌이 올 때면 네. 이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침을 꼴깍 삼키시면서 이렇게 약간 난감해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때 이제 이지혜 이사님께서 나서셔야죠. 그 입장은 뭔가요? 저희 회사는 되게 많은 IP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진 않고 네. 단 하나의 IP라도 제 자식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내 자식 같다. 그럼요. 네. 오해십니다.
준비되셨어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 옆에 OX판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제가 드린 질문에 그렇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 아, 이건 약간 애매모호하다. 답변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라이선 씨의 연락을 일부러 피한 적이 있다, 없다? 자, 막 너무 고민들 하시는데요. X 나왔고요. 그래요? 다들 X신 거예요? 거의 다. 우리 그러면은 김태경 대표님께서만 애매하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기억이 안 난단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태경 대표님?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 그 대답하기가 곤란한 네네. 질문이긴 한데 예. 제 생각으로는 피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다. 네. 그러나 O를 들지 않으신 이유는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O다. 그래서 O, X 세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세 분은 X셨고 그 김태용 대표님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그때 왜 연락을 피했었던가, 어떤 상황이었었던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이센싱을 하다 보면 네. 그 품목을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그 제가 결정한 라이센시가 있고 그 라이센시랑 동반자로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라이센싱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럼 만나면 굉장히 노후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껄끄러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이분과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화를 살짝 피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약을 하고 계약에 나가서 라이센싱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또 이제 김태용 대표님께서는 반대로 라이선서가 나의 연락을 잘 안 받은 적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으세요? 사전 인터뷰에서. 그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제가 그건 사실 각과 을이 항상 바뀌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작사가 네. 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고 이건 누구든지 다 희망하는 IP라 그러면은 제가 전화를 하면 다 받겠죠. 오히려 인바운드로 전화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이 브랜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원작사랑 계약을 한 이후에 이 IP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라이센시들은 솔직히 1, 2, 3등 캐릭터 아니면은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제가 공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전화 안 받는 경우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이제 X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마지막에 계신 남성현 팀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절대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러신가요? 제가 인지 못할 때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일단 받자라는 개인적인 주관이 불편한 있어서 이야기라도 예. 네, 뭐 해결은 해야 되니까. 해결은 해야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안타깝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굉장히 훈훈했던 기억과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한 고마운 라이선 씨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전원 오예요. 다들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조원재 상무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대부분 라이센시 분들이 정말 저희랑 이제 같이 좋은 일을 결과내시는 이제 고마운 협력사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사업 파트너로서 어떤
작품을 같이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네. 좋은 상품을 만들어 주시고 유통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작품의 세계관을 잘 이해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어떤 멋진 상품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랜드 스파오에서 이제 짱구 파자마 같은 이제 상품이 나왔는데요. 네. 요 같은 경우도 작품의 어떤 그 세계관을 완벽히 이해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히트 상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큰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던 라이센시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은 라이센시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지혜 이사님께서도 가장 고마워서 기억에 남는 라이센시 어떤 경우였던가요? 저도 이제 저희 IP를 가지고 애써주시고 상품 만들어주시는 모든 IP 라이선시 담당자분들이 다 너무 감사한데 네. 그 라이선시 분들이 저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더해주시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고 아, 개인적인 상담 같은 거요? 네네. 오, 네네. 그런 지혜를 되게 많이 더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네. 한 번은 이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라이선서 입장에서 과감히 손해를 감수하고 편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실무자 살려주는 라이선시가 제일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남성현 팀장님께서 우리 이지혜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을 하셨는데 역시나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어떤 멘토 같은 라이센시가 있으신지. 네, 뭐 워낙 그 사람과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많은 교감들을 하죠 정말. 예, 꼭 일도 일이지만 네. 그 외에 뭐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나가거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생 경험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태용 대표님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나 많죠. 예. 저희들은 중간에서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데 사실 그 라이센싱이라는 게 초기에 어떤 라이센시들이 키가 되는 라이센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실 거기서 50% 정도는 성패가 기울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그 유통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해가고 유통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협력사로서 파트너로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지금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네. 아,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의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요즘 국내 라이선싱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제목처럼 라이선서와 라이센시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 취해야 할 것 뭐가 있을지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재 상무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최근에 보면 뭐 엄청난 이제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고요. 지금 뭐 라이센서 사실은 지금 뭐 누구도 라이센서가 될 수도 있고 라이센시도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시대입니다. 라이센서가 이제 자기 IP를 가지고 이제 상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네. 라이센시가 반대로 자기 상품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도 이 업계에 있으면 라이센서가 될 수도 있고 라이센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신규 컨텐츠를 제작할 때 그 제작 초기에서부터 이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이제 공동으로 협업해서 어떤 그 작품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메인 아이템을 같이 이제 개발함으로써 조금 효율을 높이고요. 그렇게 진행돼야 아무래도 좀 더 그 작품에서 아이템들이 좀 부각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효율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서로 수익을 내면서 윈윈 할 수 있어야지 행복한 그렇죠. 동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과 이제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지혜 이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뭘로 보시나요?
사실 코로나가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네. 체감상으로 한 30-40%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선서 입장에서도 차기작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고 라이선시 입장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분명히 제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또 체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한테 기대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로들 이제 다들 고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이제 접점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살짝 했었는데, 업계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론 같은 이야기지만 네. 그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라이선시랑 라이선서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좀 협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의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우리 김태용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저는 상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원작사와 제조사들이 협력을 하고 그 중간에서 또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누구나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좋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송현 팀장님. 네,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모든 업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라이선서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내년도 많이 걱정이시다라는 네.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뭐 앞서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긴밀하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서로 그 강점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그래서 또 라이선서는 또 라이선서대로 잘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끈끈하게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모두 다 상생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사실은 더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다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혜 이사님께서 사실 이런 자리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업계 또 선배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 라이선스와 라이선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토크쇼를 통해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떤 부분은 꽤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라이선스와 라이선시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위험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눈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아마도 양날개와 같은 존재여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 양날개가 잘 균형을 이뤄야 다들 내년엔 더 어렵다고 예상하는데 더 높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이선서 네 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제목은 위험한 동행이었지만 다들 행복한 동행의 길을 찾으셨다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짓궂은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